일제강점기에는 신문이 크게 보면은 4개가 발행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일합방을 강제로 하면서 한말에 발행되던 신문들을 다 폐간시켜버리고 대한매일신보를 총독부 기관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이라는 글자는 국호이기 때문에 대한, 제국, 황성 이런 말은 다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 두 자만 떼고 매일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일신보가 빨간 표시로 나오고 그 밑에 파란 표시가 일본말로 발행되는 경성일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이 영어로 발행되는 서울프레스입니다. 이 3개의 신문이 존속이 되고 상하이에서는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의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재필의 독립신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문입니다. 이광수가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후에 총독부가 신문 3개를 허용을 했어요. 그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일지 시사신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곧 폐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대일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신문이 최남선에게 허가가 돼가지고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이 바뀌면서 어느 기간 발행이 됐습니다. 첫째, 일제 기간에는 언론 활동이 바로 정치 활동입니다. 왜? 김성수 해방 후에 부통령, 그리고 안재홍 해방 후에 군정장관, 송진우, 여운형, 우리가 다 아는 장덕수 이런 분들이 다 일제 때는 언론사에 있었어요. 정치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 활동이 바로 정치 활동이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이분들이 다 정계로도 진출해가지고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언론은 정치 활동의 집회소였습니다. 해방 후에 4명의 정치인이 암살당하는데 그 중에 3명이 일제시대 언론인입니다.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이분들은 정치인이자 일제 때는 언론인들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동아일보의 창간호입니다. 장덕수가 쓴 걸로 알려진 주지를 설명하노라 해서 이제 동아일보의 앞으로의 편집 방향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사장들이 처음에는 박영효가 사장이었다가 잠시 짧은 기간에 끝나고 대개는 이 2대, 3대가 되는 송진우, 김성수 이분들이 사장을 계속 맡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두 분이 동아일보를 일제 때 이끌었던 분들이고 해방 후에는 다 정치가들이죠. 이승훈도 민족운동가고 그 다음에 백관수 역시 다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동아일보 사장을 맡아서 왔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동아일보의 사장이었던 김성수입니다. 해방 후에 부통령. 그리고 이제 송진우는 해방 후에 이제 암살되지만은 일제 때 언론 필화로 형무소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동아일보에는 편집국장이 초대 편집국장 이상협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중외일보를 거쳐서 매일신보에까지 일제시대의 언론인으로 아주 모든 언론에 다 관계했던 분입니다. 진학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순직기자 장덕준, 또 암살당하는 장덕수, 이분들이 다 동아일보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고보를 동아일보 김성수가 운영했기 때문에 왼쪽이 김성수, 그리고 이제 최두선입니다. 나중에 국무총리도 지내는 분이고, 그 다음에 송진우, 현상윤, 지금 고려대학교 총장도 지냈던 그런 인물인데 다 동아일보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동아일보 지금 사장 김성수의 이 모습은 동아일보 지금 로비에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는 홍명희, 소설가로도 널리 알려진 홍명희, 또 김준현 역시 정치가죠. 이광수 이런 분들이 편집국장을 다 지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는 주요한 역시 이제 그 시인이자 언론인이고 설의식, 최남선, 김동성, 민태원, 정인보 다들 우리가 잘 아는 학자인 분도 있고 문인인 분도 있고 그야말로 순수한 언론인도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신서구라는 독립운동가가 조선일보를 인수를 한 뒤에 안재홍 역시 정치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조만식 선생은 우리 민족운동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1930년대에 방응모라는 분이 조선일보를 인수해서 오늘의 조선일보로 또 키운 분입니다. 방응모가 취임하기 전에 안재홍이라든지 왼쪽에 한기악, 김준현 다 유명한 분들이지요. 김준현은 뭐 후에 정치가로도 유명한 분이고, 조선일보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광수, 주요한 같은 분은 동아일보에도 있었고 조선일보로도 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리아나 호텔 자리에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뒤에 세웠던 사옥입니다. 가운데 방응모가 있고 또 이제 함상훈, 이훈구 다들 이름이 알려진 그런 인물들이죠. 조선일보를 방응모가 인수한 뒤에 사고를 냈습니다. 자본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든다. 방응모가 3,000주 제일 대주주고 그 밖에 이제 여러 사람의 주식을 모은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일보 지면에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앙일보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처음에는 최남선이 동명이라는 주간 신문을 허가를 받아서 발행하다가 그 다음에 시대일보로 이름을 바꿨고, 거기에 홍명희, 아까 말한 소설가이자 언론인 홍명희가 사장을 맡았다가 또 이상협이 중요일보로 이름을 바꿔서 맡았다가 여운형이 또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을 바꿔서 맡아서 이분들이 이어지는 신문의 중요 인물들이죠. 지금 이제 서울시청 자리에 매일신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서울시청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매일신보, 경성일보 사옥이 이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성부청으로 짓기 위해서 매일신보를 지금의 프레스센터 자리로 옮기게 하고 서울시청을 거기다 지었습니다. 서울시청이 아직 들어서기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의 프레스센터 자리, 서울시청 쪽 가까운 자리에 매일신보, 경성일보, 서울프레스 세 개의 총독부 기관지가 들어섰던 모습입니다. 이건 해방 후에까지 있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프레스센터를 지으면서 다 이제 걸어버렸죠. 자, 여기는 이 테마에 조금 맞지는 않는데, 다만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라는 게 한일 합방 되는 때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발행된 신문은 매일신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로 발행되는 신문은. 조선 동안은 1940년 8월 10일에 다 폐간됐기 때문에 그 5년 공백 기간이 있고, 한일 합방에서부터 1920년까지는 역시 매일신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우리 언론의 역사, 또 우리 근대사의 기록들이 일본 총독부의 시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로서 우리가 연구는 해야죠. 그래서 일본 사장들이 이걸 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38년에 이 매일신보가 독립이 됩니다. 경성일보의 한 부서였던 게 따로 독립된 회사가 되면서 거기에 최린이라는 천도교의 지도자였고 김이 33인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변절해가지고 거기에 사장이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협도 그 유명한 그 언론인 이상협도 매일신보의 부사장을 지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1940년 8월 이후에는 매일신보 하나가 해방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 한국말로 발행됐고, 해방 후에도 이어서 발행되다가 이름이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협은 신문 제작의 귀재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발행되던 모든 일간지에 다 관계를 하고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상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일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있고 평가를 안 하는데, 또 초기에는 신소설 또는 번안소설 이런 걸 발표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제 기간의 우리 언론인들입니다. 대개는 다 훌륭한 그런 언론인들이지만은 마지막에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신문의 언론인에 관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